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저의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원래 안 좋은 이야기는 주변에 하는 게 아니라고 엄마가 뭐라 잔소리하셨지만 미혼 여자분들에게는 저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내봤습니다. 오늘은 제 약혼을 파혼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정말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말이 맞다는 걸 저는 파혼하고 나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파혼한 지는 아직 몇 달 안 되었지만 이 분노가 남아있을 때 저의 감정이 잘 전달될 것 같아서 최대한 제가 겪은 일을 담담하게 말씀드릴 테니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제가 파혼을 잘했다 못했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지만요. 제가 결혼을 깬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 제 파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예비 시어머니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고상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결혼도 아직 안 한 예비 며느리에게 금전관계도 지저분하게 하셨습니다. 하마터면 사기꾼 기질 있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갈 뻔했어요. 물론 남자친구와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시모될 사람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않냐 하시지만 결혼이란 게 저랑 남자친구 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주변에 보면 이혼 아내 만에 말이 나올 때 부부 사이 문제도 있지만 주변 가족들 때문인 경우도 많은 터라 저는 결혼 전에 배우자 될 사람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도 결혼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저랑 예비 남편이 연애를 길게 한 편이 아닙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는 대강 서로에게 들어 아는 정도였지 직접 만난 건 결혼 준비하면서였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직장에서 시부모님을 만나다 보니 본래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했어요. 나이가 서로 있는 만큼 당연히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양가 부모님 인사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엄마가 하시던 식당 제가 물려받을 생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래 아빠랑 엄마가 같이 운영하시던 식당인데 아빠는 3년 전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제가 직장 생활 한 적도 있는데 그때 아빠 돌아가시면서 마인드가 좀 바뀌었어요. 모든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직장 때려치우고 엄마 식당 일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힘드실 뻔했지만 다행히 저랑 같이 하면서 식당이 잘 풀렸어요. 그 덕에 엄마 평생 소원이던 집도 지으셨고 빚도 갚으셨습니다. 지금 살만해질 때까지 결코 꽃길만 걸은 인생은 아니세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일찍 할 생각 없었고 미루고 미루다가 엄마가 결국 결혼하라고 등을 떠미셨습니다. 너 오래 넘기지는 말고 꼭 결혼할 생각해. 이제 식당 일도 이만저만하고 잘 돌아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할 생각을 해야지. 너 남자친구도 벌써 35이라며 집에서 재촉 안 하시던? 인사 오라고 몇 번 하시긴 했어. 근데 엄마는 나 결혼하면 안 서운하겠어? 서운하긴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럼 나중에 식당으로 너 만나는 사람 데리고 와봐. 2년을 만났다는데 엄마가 얼굴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남자친구를 보신 엄마는 그래도 큰딸이 데려온 사람이라고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때만 해도 남자친구가 모질이인 줄 몰랐네요. 아무튼 문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린 후부터였어요. 사실 저는 예비 시어머니 첫인상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셨고 성격이 굉장히 화통해 보이셨어요. 제게 며느리돌이가 어떻고 아들이 잘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대한민국에 자기 같은 쿨한 시어머니는 없을 거라고 자기 입으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딸이 없어서 며느리가 생긴다는 게 꼭 딸을 얻는 기분이라면서 처음에는 저에게 참 잘해주셨습니다.
너는 남편만 잘 만난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잘 만난 줄 알아라. 나는 아들 결혼시키면 둘이 사는 거 일체 간섭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든. 아마 대한민국에 나 같은 시어머니 아마 없을 거다. 앞으로 얼굴 자주 보고 살자. 결혼 준비하면서 궁금한 건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 내가 보태주지는 못해도 안목은 있는 사람이니까 혼수든 뭐든 같이 골라주마.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같이 다니면 좋죠. 그래, 좋다고 해주니 고마워. 그나저나 하는 일이 뭐랬지? 우리 아들이 그동안 네 얘기는 통 하질 않아서 말이지. 내가 인사하러 오기 전에 뭐 하냐고 물으니까 자영업자라고 하던데. 혹시 사업을 하는 거니? 네, 말하자면. 그런데 제 명의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엄마 명의로 된 식당이고 제가 엄마 일 돕고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나중에 엄마 나이 들어서 힘들어지시면 그때 제가 맡아서 하려고요. 어머니는 제가 엄마 식당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나 봅니다. 당연히 제가 평범한 직장 다니는 줄 아셨대요. 뭐, 식당? 어머나. 난 솔직히 평범한 직장 다니는 며느리 바랬거든. 그래도 아들이 꽤나 돈 잘 버는 자영업자라길래 뭐 옷장사나 커피숍 같은 가게를 하는 줄만 알았지 친정엄마 식당을 같이 하는 줄은 몰랐구나. 그럼 언제 한번 내가 가봐도 되는 거니? 그럼요, 어머니. 미리만 말씀만 주시면 언제든 오셔도 돼요. 저는 어머니에게 엄마 식당 위치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가게 관련 후기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법 맛집으로 소문난 우리 식당을 보시더니 살짝 놀라는 눈치셨습니다. 어머머, 지금 보니 식당이 꽤나 장사 잘 되는 곳이구나. 언제 한번 친구들하고 꼭 가봐야겠다. 그 전에 너희 엄마랑 미리 인사부터 해야겠구나. 그렇지? 네, 어머님.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대접할게요. 두 번 뵙는 거야. 언제든 시간만 맞추면 되니 편하신 날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몇 번이고 식당에 오신다고 하길래 저는 언제든 오시라고 했습니다. 또 미리 양가 상견례부터 하자시길래 저는 빨리 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결혼은 각자 힘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하기로 한 터라 부모님끼리 딱히 의논할 일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미리 마련해 놓은 아파트에서 하기로 했고 남자친구가 혼수랑 상인 같은 비용을 대기로 했죠. 어머니의 첫인상과 집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자면 뭐랄까. 어머니는 겉모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 같았어요. 집안 형태는 딱히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걸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어머니의 화장, 헤어스타일, 옷차림, 그리고 걸치고 있는 가방 같은 작은 디테일들만 봐도 감이 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들었고 아버님은 퇴직 후 작은 중소기업에서 경비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집안 살림이나 어머니의 외모를 보면 뭔가 씀씀이가 좀 과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게 이런 생활이 정말 감당이 되실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니가 빨리 상견례부터 하자고 하셔서 날을 잡았는데요. 저도 조금 급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의 시작이니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죠. 상견례 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참 예쁘고 똑똑하네요. 이런 멋진 아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니 참 너무 감사한 일이지 뭡니까? 아이고, 그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딸도 딸이지만 사부인 아들이야말로 참 잘 키우셨는데요. 제가 아주 마음에 꼭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엄마 식당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영이한테 듣자니까 사부인 식당이 그렇게 잘 된다고 들었어요. 참 대단하세요. 혼자서 그 힘든 식당을 성공시키고 딸한테도 물려주시고 하시다니. 저같이 집에만 있으면서 곱게 산 사람은 참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러네요.
별 말씀을요. 나중에 우리 식당에 한번 오셔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대접이라니요. 제가 친구들하고 가서 매출을 올려드려야죠. 그 후로 시어머니와 엄마는 결혼 의논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예물 예단은 원래 안 하기로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결혼이라 더 많이 도와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네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내가 예물만큼은 근사하게 해주고 싶어요. 신경 많이 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예물만큼은 며느리에게 근사하게 해주고 싶다면서 꼭 같이 가서 고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찌 보면 집을 제가 해가는 마당에 예물 안 받는다는 건 서운하다 싶었거든요. 어머니가 근사하게 해주고 싶다고 하시니 저랑 엄마는 내심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이듬해 봄으로 했어요.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고 나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 싶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집 문제인데 집 걱정이 없으니 남자친구도 마음 편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조금씩 이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특히 가게 일 때문에 바쁜 사람이에요. 아직은 장사 욕심이 커서 주중에 하루만 엄마와 번갈아 가며 쉽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가 꼭 쉬는 날만 되면 만나자고 연락을 하세요. 결혼 준비는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다르게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은 백화점에 사님을 보러 가자고 하시고 또 어느 날은 가구 단지에 가자고 하셨어요. 심지어 박람회 같은 데까지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기가 좀 어려워서 몇 번 따라갔어요.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쨌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잘 유지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곳에 가면 제 결혼 준비와 관련된 물건을 고르거나 구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매번 시어머니 본인의 물건이나 필요 없는 것들을 사는 데에 시간을 쓰고 심지어 돈까지 제가 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백화점에서는 시어머니가 이 그릇 참 예쁘지 않니? 내가 쓸 거지만 나중에 우리 집에 올 때도 쓰면 참 좋겠구나 하면서 그릇을 사셨고 가구 단지에서는 이 소파 너무 편하니까 하나 장만해야겠어 라고 하셨죠. 어머니가 본인 돈으로 사신다면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결국 제가 매번 돈을 쓰고 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어머니는 일단 제 카드로 계산하면 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설마 아니 며느리한테 내 물건 사느라고 하겠어? 걱정 말어. 일단 네 카드를 결제해주면 내가 며칠 상간에 통장으로 보내주마. 대신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일이 해달랬다고 절대 말하지 말어. 알만 아마 난리 칠 게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애한테는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돈은 제가 지금 급하지는 않으니까요. 돈 있을 때 천천히 보내주세요. 천천히 보내달라는 의미 아시죠? 어머니에게 빨리 돈 붙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으니 예의상 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본인 물건 산 비용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이러셨습니다. 맞다 니 돈. 나이 드니 기억력이 안 좋은지 자꾸 잊어버리지 뭐니. 내가 오늘은 좀 힘들고 내일 모레까지는 좀 보내주마. 알았지?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부탁드려요. 돈 재촉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현금이 좀 필요해서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며느리에게 카드를 긁게 하고 나중에 돈을 주마 하는 것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카드 긁으면서 신신당부하기를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도 어머니가 제 카드 쓴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는 다급하게 현금을 붙여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예은영아,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한 2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니?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붙여달라는데
아무리 결혼할 사람 어머니지만 이유도 안 묻고 보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런 큰돈이 왜요, 어머니?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 건가요? 제가 걱정하듯 묻자 시어머니 한다는 소리가요. 글쎄 자동차 사고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차를 박았지 뭐니. 하필 그것도 외제차를 말이야. 글쎄 그 차 운전하는 사람도 남편 차 몰래 가져온 거라고 보험 처리하고 싶지 않대. 그냥 현금으로 해결하자는데 어쩐다니?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래. 일단 보내주면 내가 내일 바로 다시 보내주마. 급하게 재촉하시는 통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사고 수습하시라고 돈을 보내드릴 수밖에요. 하지만 이번에도 또 어머니는 바로 주시겠다는 돈을 차일피일 미루셨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돈을 찔끔 보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며칠에 걸쳐서 나눠주신 거 보니 아마 없는 돈 쥐어짜서 주신 듯 했어요. 저는 그 정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어머니 정도 되시는 분이 통장에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돈 100만 원이 없는 건지 말입니다. 나중에서야 이유를 알게 되긴 했지만요. 어머니는 돈에 있어서 개념이 좀 모자란 분이셨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얼핏 듣기로는 예전에 어머니 젊으실 때 개떡 문제로 이웃들과 사이가 틀어진 일도 있었고 사기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로는 아버지가 돈 관리를 전부 하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카드로 쓰거나 용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예전에 자기 엄마에 대해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뭔가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 집에 시집 오면 혹여 내가 어머니 물주처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더군요. 황당한 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물을 근사하게 해주고 싶다며 저를 데리고 백화점의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저는 예물에 크게 욕심이 없었거든요. 반지나 목걸이 같은 장신구도 평소에 잘 착용하지 않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기만 했어요. 저는 음식 만지는 일을 하다 보니 장신구를 끼고 다니는 것 자체가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물에 대해 기대도 없었고 굳이 비싼 걸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의견보다는 자기 만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듯 보였죠. 백화점에서 고급 매장을 하나하나 다니며 반지, 목걸이, 팔찌까지 모든 걸 구경하시는데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브랜드로 마음을 결정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과한 건 원하지 않았고 적당한 가격대에서 실용적인 걸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의견을 듣고 나서 저 반응으로 바로 가격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뭔가 좀 불편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는 어쩐지 제가 고른 예물에 대해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간단하지 않니? 이런 디자인으로 하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거야. 이 디자인은 요즘 유행하는 것도 아니고 좀 촌스럽지 않니?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고른 건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다며 자꾸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잘못 선택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죠. 결국 어머니는 다른 매장에 가보자며 다시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거의 지쳐갈 때쯤 어머니가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면서 저에게 이걸로 하자며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냥 빨리 정하고 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이리저리 걸쳐보며 예쁘다, 잘 어울린다 하시더니만 신나게 포장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가 내민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던 직원이 몇 번 갸웃거리더니 이러는 겁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되겠는데요. 카드 초과랍니다. 다른 카드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아니 왜 벌써 한도 초과가 나왔지?
이번 달에는 뭐 쓴 것도 없구만. 다른 카드는 없는데요. 어째였을까? 예, 너는 카드 한도 충분하지? 어머니는 어쩌냐며 걱정을 하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카드 한도가 안 된다는데 어쩌겠니? 오늘은 일단 계산은 은영이 네가 카드로 좀 해줘야겠다. 괜찮지?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처음에는 근사하게 예물을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정작 매장을 다니며 고르자고 하더니 계산을 저에게 넘기다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시더라고요. 아들 결혼시키느라 여기저기 밥 사느라 돈이 다 나갔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네 예물 결제할 만한 돈이 없구나. 내가 요즘 좀 힘들다. 일단은 네 카드를 결제해 주렴. 내가 내일까지 마련해서 네 통장으로 보내주마. 네. 제 카드로요? 어머니. 그럼 다음에 어머니 카드 결제 가능할 때 그때 와도 돼요. 지금 당장 예물이 급하지도 않은걸요? 저는 제 카드로 결제하긴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머니 역시 고집이 장난 아니셨습니다. 무슨 소리니? 오늘 돌아다닌 게 얼만데 오늘 정해야지. 내가 돈은 돌려준다잖아. 나 믿고 돈 계산부터 해라. 내가 내일 붙여준다도. 이번에도 또 제 카드로 예물을 결제하는데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나는 필요도 없는 예물을 내가 왜 내 카드로 계산하고 있나.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내 속내도 모르고 이 정도는 돼야 우리 며느리 체면에 서지 않겠어? 얼른 계산해라. 내가 돈은 내일 보낸다니까. 라고 재차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계속 계산하라는 제스처를 취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계산은 했지만 점점 제 결혼 준비하는 아무 관련도 없는 일들에 시간과 돈을 소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일로 인해 저는 파혼까지도 고민하게 됐어요. 친정엄마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남자친구에게 예물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굳이 예물 고르는데 남자친구 없이 둘이 가자고 한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자기 엄마를 안 좋게 얘기하니 당연히 남자친구도 크게 싸웠죠. 그래서 저 역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그동안 어머니가 돈 문제로 저를 자잘하게 괴롭혀온 일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는 놀라더니 운영이 너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어머니가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는데 그러면 어떡해? 아우, 우리 엄마가 다 좋으신데 딱 하나 경제관념이 좀 없으셔서 예전부터 아버지랑 많이 싸우고 사고 좀 치셨거든. 암튼 다음부터는 무조건 나한테 다 얘기해. 저는 속상했지만 남자친구가 상황을 제대로 알게 된 후에는 사과하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어머니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테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어머니가 계산하라고 한 그 예물은 그냥 가서 환불 처리하자. 내가 나중에 어머니께 말씀드릴게. 그나마 이 사람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 약속을 믿어도 될지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인데 지금이야 내 편을 들어준다지만 과연 결혼해서 어머니 사이에 계속 돈 문제가 생기면 그때도 내 편을 계속 들어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예물 문제도 일단 취소하기로 했고요. 고민 끝에 엄마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죠.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는 정말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이 미친 여편 내가 너한테 예물값을 계산하라고 했다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기 전인데 그따위로 했다면 얘 결혼 엎어도 아무 문제 없다. 너 그냥 파혼해. 엄마는 파혼을 하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반응을 보니 제가 그동안 느꼈던 답답함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결혼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도 결국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 결혼이 정말 맞는 선택일까? 과연 남자친구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다고 해도 결혼은 생활이고 현실인데 저런 사고뭉치 시어머니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어 파혼까지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을 세기를 박는 일이 그 즈음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장 바쁜 주말 점심시간에 우리 식당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매출을 올려주겠다면서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친구분들 10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길래 별다른 생각 없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사실 주말 점심은 우리 식당이 가장 바쁜 시간대라 손님이 많으면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러셨죠. 내가 친구들 데려가서 매출 올려주면 사부인도 아마 좋아하실 거다. 공짜로 대접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만 그래도 내가 아는 친구들이니까 음식 신경은 써다오. 어머니는 당당하게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동안 어머니를 조금 겪어본 저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후 오겠다고 한 날짜에 정말로 친구분들 10명을 우르르 데리고 오셨어요. 오셔서는 친구분들에게 저와 엄마를 엄청 자랑하듯이 소개했습니다. 내가 말했지? 우리 며느리야. 이 식당에 우리 사돈 거고 우리 며느리가 같이 하고 있어. 어때? 대단하지? 아마 이 동네에서 제일 장사 잘 되는 식당일걸? 다들 내 며느리 식당이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앉아서들 먹고 싶은 거 골라봐. 오늘은 내가 우리 아들 장가가는 기념으로 한턱 쏠 테니. 어머 진짜 세상에 며느리가 구워서 식당 일 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참 대단하네. 너는 좋겠다. 이렇게 대단한 며느리 얻어서 말이야. 요즘에 아무리 영업이 힘들다 해도 월급 받아 생활하는 월급쟁이보다 100번 펄이는 낫겠지. 다들 저를 보고 외모 칭찬, 음식 솜씨 칭찬을 하시는데 잘 나가는 식당의 차기 사장이 며느리라고 하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미운 건 미운 거지만 아직은 파혼을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시점인지라 손님 대접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식당에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오셨는데 도로 가시라 할 수도 없었고요. 엄마도 막상 시어머니 보니까 화는 나지만 따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셨는지 인사만 나누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는 우리 식당에서 제일 비싼 메뉴들을 줄줄이 시키셨습니다. 10분이 오셨으니 식당만 거의 40만 원 돈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저랑 엄마는 원래 메뉴보다 훨씬 신경 써서 서비스 샐러드도 드리고 메인 메뉴도 그냥 해드렸어요. 어머니는 식사하시면서 저를 몇 번이나 불러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셨는데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 친구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응대했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내내 아줌마들 참 시끄럽더라고요. 들어보니 거기 오신 분들 대화가 대부분 자기 자식 얼마나 잘났는지 얘기하더라고요. 남의 자식 칭찬에 호응한다기보다는 각자 서로 얘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뭐 어머니나 친구분들이나 비슷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식사를 마쳤을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계산을 하겠다며 카드를 저에게 건네셨어요. 그 카드를 받아들고 결제를 시도했죠. 총 금액은 40만 원 정도였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한두 번 더 시도했지만 한도 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일부러 바쁜 시간대에 오셔서 친구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정작 계산이 안 되는 상황이라니요.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앉아 계신 곳으로 가서 살짝 얘기했어요. 어머니, 지금 주신 카드요. 한도 초과래요. 계산이 안 되는데 다른 카드 없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다른 카드는 없어. 지난주에 돈 좀 썼더니 한도가 없네. 어쩔 수 없지 뭐. 네가 일단 내고 내일 내가 보내줄게. 괜찮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어떻게 당연하다는 듯이 나올 수 있는 말일까 싶었죠. 예물 사건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결국 저에게 돈을 내게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니 저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습관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내가 어머니 때문에 돈 문제를 겪겠구나 싶었죠. 순간 너무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결혼을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머니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제가 계산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처음도 아니고요. 솔직히 저 기분 안 좋아요. 지난번에도 예물값도 저한테 내라고 하시고 돈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아직 제대로 갚으시지도 않으시잖아요. 카드가 한도 초과면 계좌이체 해주셔도 되는 거잖아요. 아님 제가 어머니 아들한테 말할까요? 주변에 있던 시어머니 친구들이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당황하셔서 다급하게 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상황이 좀 그랬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은 내 카드 한도가 문제니까 내일 준다잖아. 왜 내 친구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이렇게 변명하셨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죠. 상황이요? 그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하셨잖아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지금껏 제가 계산할 수 없어요. 어머니 친구분들이 그럼 각자 알아서 계산하시던가요? 오늘 공짜만 먹자고 오신 거 아니라면서요. 시어머니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친구 한 분이 입을 떼더니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어머 얘, 너 근데 왜 며느리한테 와서 이런 억지를 부려? 카드가 한도 다친 걸 정말 모른 거야? 아이고 참, 이 나이 먹고 내가 다 민망하다. 그나저나 너 말이야, 수중에 돈 40만 원이 없는 거니? 너 한 달 전에 나한테 돈 100만 원 빌려가고 아직도 안 갚고 있잖아. 돈 40만 원 낼 돈도 없는 형편인데 나한테 100만 원을 갚겠다고 빌려간 거야? 일단 밥값은 내가 먹은 거 내가 낼 테니까 너 내 돈부터 갚아라. 순간 주변이 조용해지며 다른 친구분들도 슬슬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 나도 얼마 전에 제가 돈 빌려달래서 50만 원 급하게 쓰라고 줬는데 아직도 안 갚았잖아. 세상에. 너도 빌려줬어? 세상에나. 나도 몇 달 전에 돈 100만 원만 붙여달라고 해주었거든. 오늘 온 김에 슬쩍 다른 애 눈피해서 말하려고 했구만. 대체 여기저기서 얼마를 빌린 거래? 예, 너 정말 큰 아이 먹고 나이가 못할래. 집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여기저기 돈 꾸고 다니고 안 갚는 건데? 그때서야 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미 아름아름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동안 느껴졌던 불안감이 한순간에 현실이 된 것 같았어요. 저도 상황이 일이 될 줄은 예상 못했던 터라 조금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 대부분이 시어머니에게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자리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굳어지며 매우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던 거겠죠. 하지만 거기 있는 아줌마들도 다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아줌마들은 돈을 갚으라며 어머니를 에워싸고 나무라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화를 도려내셨어요. 그만두래. 내가 니들한테 뭐 큰 돈을 빌렸니? 내가 떼먹는데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들 말어. 우리 며느리가 하는 말 듣고 이러는 것도 참 속없고 웃기다. 나이 값은 니들이나 해. 상황이 돌아가는 걸 지켜보다가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자식들 결혼시킨 분 있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아들이랑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한테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고 예물 고르러 가서 카드 한도 초과로 며느리 너러 결제하려는 시어머니 정상인가요? 혹시 딸이 있다면 시집 보내시겠어요? 그러자 아줌마들은 다들 웅성거리며 절대 안 보낸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내 딸이면 저런 시어머니 있는 집 하나 절대 안 보내지. 아유, 자식 결혼통 낸다길래 왔다가 이게 뭔 난리래. 예. 아무튼 너 여기서 밥을 살 게 아니라 내 돈부터 갚아라. 미안하지만 네 아들 결혼식에 가서 주계금은 못 내겠다. 아니 저 아가씨도 이 결혼은 안 할 기세구만. 아들 앞길을 막는구나 네가. 아유 우리 다들 가자. 밥값은 일단 내가 낼 테니 나한테 붙이도록 해. 아줌마들은 어머니에게 돈 갚으라는 말을 하시면서도 화가 나서 식당을 우르르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민망한지 나가는 친구들을 잡지도 못하셨습니다. 순간 저를 쏘아보시며 화를 내셨어요. 너 꼭 내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 망신을 줬어야 했니? 그때 돈이 얼마라고? 내가 준다고 했잖아. 떼어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 입으로 그런 거지? 저는 어머니가 화내는 모습을 보며 이 결혼은 못하겠구나 싶었고 마음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에게 좋은 마음이 있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어머니, 저 이 결혼 깰 거예요. 저요? 아직 어머니 며느리 아니고 이대로 파혼하면 그냥 악연이거든요. 솔직히 어머니의 며느리를 살 자신 없어요. 어머니 아들하고 정리할 테니까 어머니도 이만 돌아가 주시죠. 뭐야, 파혼이라니 누구 맘대로? 나 참 버릇이 없구나. 어디 어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니? 그때 주방에 있던 엄마가 소금통을 들고 걸어 나오셔서는 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나온 참 감히 내 딸한테 온성을 높여요. 지난번 예물 사건 얘기 들었을 때 뒤도 안 들어보고 파혼시켰어야 하는데 나야말로 오늘 못 볼 꼴을 다 보네요. 우리 딸 그 집안에 줄 생각 없어요. 어디 내 딸을 데려가서 돈 나오는 항아리로 쓰려고. 당장 나가요. 나 이 결혼 내 딸이 한다고 해도 절대 못 시킵니다. 아니, 내가 이 집 딸한테 무슨 큰 돈을 빌렸어요? 가족들 사이에 푼돈 좀 빌린 거 가지고 참. 어머니 푼돈이라뇨. 저는 가족도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하고 돈거래 하시는 거 보니 어머니 정말 큰일 날 뿐이신 것 같아요. 저 결혼 안 할 겁니다. 어머니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게 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엄마는 예비시모를 쫓아내고 소금까지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단단히 다짐시키셨어요. 자위가 마음에 들어도 저런 시모 있는 집안이랑 절대 이 결혼 못 시킨다고요. 저도 당연히 결혼할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처음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서 점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마음은 이미 흔들린 게 사실입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터진다면 결혼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결국 파혼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남자친구에게 파혼하겠다고 말하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특히나 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깨진다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했습니다.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어머니와 해결한다고 했잖아.
네가 싫다면 내가 엄마 안 보고 살게. 당분간 그렇게 살다가 시간 흐르면 얼굴 봐도 된다니까. 남자친구가 애타게 말했지만 이미 파혼하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와 결혼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결혼 이후에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했어. 근데 더 이상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돈 가지고 문제 만드시는 건 감당할 자신이 없어. 사랑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 결혼 나는 못해. 남자친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혼한 후 저는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끝낸 것이 정말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돈 문제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 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아들 약혼이 깨진 것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면 시어머니도 달라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변화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때 만약 파혼하지 않고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그런 식으로 살아갔다면 저는 결국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느 순간에는 이혼까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결혼 전의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고 후회 없이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건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기에 아들 친구와 헤어짐을 감수하기로 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끔은 결혼이라는 큰 선택 앞에서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요. 결혼만큼은 조금 까다로운 욕심쟁이가 되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